가끔 새벽에 눈이 떠질 때가 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뒤척이다가 침대를 나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집안에 적막만이 가득하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이 시간은 온전하게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나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 흔히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때로는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저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만의 삶을 살고자 한다. 단 한순간도 누군가와 겹칠 수 없는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나만의 삶이 각자의 인생마다 다르게 펼쳐진다. 하이데거는 나만의 삶에서 각각의 고유한 것을 존재라고 표현했다. 삶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다. 그리고 경험에 따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온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내 안에 셀 수 없이 많다. 내 안의 모든 것을 무언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의 단어, 몇 가지의 얄팍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나의 인생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이다. 존재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삶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삶의 경이로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일상적으로 격차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한국인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를 나열한 콘텐츠가 인기 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내 위와 아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팔로워는 몇 명이고 받은 하트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 본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타인과 나 사이에 누가 더 나은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재산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며 내 상황을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교 항목을 찾아서 다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열등감은 직장 동료, 동네 주민,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같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하기도 한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든 격차를 줄이고 싶어 한다. 그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외제차를 보면 나도 따라서 사고 싶어진다. 반대로 평소에 나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의 위치로 쫓아오면 그 격차를 벌리고 싶어 한다. 그렇게 나를 비롯한 우리는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질투하고 강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호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강한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하이데거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나만의 생각과 행동을 끌어가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진다. 내가 주로 누군가와 비교할 때 기준으로 생각하는 돈과 명예는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이다. 내가 선택한 가치가 아니다. 그저 학교나 가정, 그리고 미디어 등이 나에게 집어넣은 것들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란 내가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의사 같은 전문직을 갖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이데거는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비본래적 실존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스스로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세상 속 인간 또는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세상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의지, 욕망과 생각이 뒤섞여 있는 존재다.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힘에 떠밀려서 행동한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 웃음을 짓거나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말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평소에 나는 와인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와인 사진을 업로드하고 와인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과자나 술, 음식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생기는 현상들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생겨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남들을 따라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이데거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고유하게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상으로 몰락해버리기 때문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야만 훌륭해질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별로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그 순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승진을 하는 것 같이 삶의 행운이 찾아온 것 같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기쁨을 느낀다. 이 바탕에는 비교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남들은 가난해지는데 나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비교 섞인 우월감에 기쁨의 감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는 존재 자체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승진이나 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발동해야만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것에 몰입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존재를 자꾸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내 본래의 존재를 온전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데거는 죽음이 그 열쇠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한다. 죽음은 하나의 탁월한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가능성 안에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 죽음은 오직 나 혼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의미는 매우 낯선 생각들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이데거는 이런 생각들을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고 표현했다.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떠올려 본다. 만약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떠오를까? 그렇게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어떨까? 죽기 전 남은 1년 동안에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갈까? 어쩌면 돈이라는 것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 정도일 뿐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어쩌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특히 나에게 달라지는 건 시간에 대한 의미일 것이다. 1년 뒤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남은 1년은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원래 나에게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낸 그저 그런 12개월이었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챙기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그렇게 그저 흘러가듯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따라하기 급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1년 뒤 죽는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남은 시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상에 널려있는 가치들 때문에 얼룩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본래 나의 모습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은 내 인생에 위대한 에너지를 선물하기도 한다. 세비야에서 대주교를 지낸 이시도르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이라는 생각 앞에서 그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게 된다. 죽음의 길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홀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본래의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들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본래의 나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은 얻을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된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하기 쉽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나의 인생에는 완전한 고독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질 때가 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뒤척이다가 침대를 나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집안에 적막만이 가득하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이 시간은 온전하게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나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 흔히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때로는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저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만의 삶을 살고자 한다. 단 한순간도 누군가와 겹칠 수 없는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나만의 삶이 각자의 인생마다 다르게 펼쳐진다. 하이데거는 나만의 삶에서 각각의 고유한 것을 존재라고 표현했다. 삶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다. 그리고 경험에 따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온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내 안에 셀 수 없이 많다. 내 안의 모든 것을 무언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의 단어, 몇 가지의 얄팍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나의 인생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이다. 존재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삶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삶의 경이로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일상적으로 격차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한국인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를 나열한 콘텐츠가 인기 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내 위와 아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팔로워는 몇 명이고 받은 하트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 본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타인과 나 사이에 누가 더 나은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재산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며 내 상황을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교 항목을 찾아서 다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열등감은 직장 동료, 동네 주민,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같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하기도 한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든 격차를 줄이고 싶어 한다. 그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외제차를 보면 나도 따라서 사고 싶어진다. 반대로 평소에 나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의 위치로 쫓아오면 그 격차를 벌리고 싶어 한다. 그렇게 나를 비롯한 우리는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질투하고 강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호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강한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하이데거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나만의 생각과 행동을 끌어가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진다. 내가 주로 누군가와 비교할 때 기준으로 생각하는 돈과 명예는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이다. 내가 선택한 가치가 아니다. 그저 학교나 가정, 그리고 미디어 등이 나에게 집어넣은 것들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란 내가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의사 같은 전문직을 갖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이데거는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비본래적 실존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스스로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세상 속 인간 또는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세상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의지, 욕망과 생각이 뒤섞여 있는 존재다.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힘에 떠밀려서 행동한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 웃음을 짓거나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말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평소에 나는 와인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와인 사진을 업로드하고 와인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과자나 술, 음식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생기는 현상들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생겨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남들을 따라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이데거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고유하게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상으로 몰락해버리기 때문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야만 훌륭해질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별로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그 순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승진을 하는 것 같이 삶의 행운이 찾아온 것 같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기쁨을 느낀다. 이 바탕에는 비교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남들은 가난해지는데 나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비교 섞인 우월감에 기쁨의 감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는 존재 자체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승진이나 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발동해야만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것에 몰입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존재를 자꾸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내 본래의 존재를 온전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데거는 죽음이 그 열쇠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한다. 죽음은 하나의 탁월한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가능성 안에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 죽음은 오직 나 혼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의미는 매우 낯선 생각들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이데거는 이런 생각들을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고 표현했다.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떠올려 본다. 만약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떠오를까? 그렇게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어떨까? 죽기 전 남은 1년 동안에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갈까? 어쩌면 돈이라는 것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 정도일 뿐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어쩌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특히 나에게 달라지는 건 시간에 대한 의미일 것이다. 1년 뒤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남은 1년은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원래 나에게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낸 그저 그런 12개월이었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챙기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그렇게 그저 흘러가듯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따라하기 급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1년 뒤 죽는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남은 시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상에 널려있는 가치들 때문에 얼룩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본래 나의 모습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은 내 인생에 위대한 에너지를 선물하기도 한다. 세비야에서 대주교를 지낸 이시도르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이라는 생각 앞에서 그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게 된다. 죽음의 길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홀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본래의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들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본래의 나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은 얻을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된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하기 쉽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나의 인생에는 완전한 고독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